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집값이 바닥을 찍고 슬슬 지금 올라가지 않나. 지금 바닥론이 솔솔 지금 나오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징조가 보인다. 그런 유튜브도 지금 많이 나왔고 많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어. 지금 금리로 막 꽉꽉 눌리긴 했는데 이 잠재 수요가 어느 정도 폭발하는 봄이 오면 막 올라가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프레이저 밸리 그래프입니다. 보면 확실히 꺾였죠? 보이시나요? 확실히 꺾여 있는 지금 상황이 보이잖아요. 1월 달에 살짝 반등을 해서 했는데 다시 또 지금 반등하는 구간이 확실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건지 정말 바닥을 찍은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뭐 데드캣 바운드라고 고양이가 떨어지면 살짝 멀쩡한 척 보이다가 결국 죽어가는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는 용어긴 한데 뭐 그런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 저점 도달, 절애량, 집값, 고개를 살짝 들었다고 합니다. 아까는 프레이저 밸류 봤지만 광역 밴쿠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2월 주택 거래 가격 아주 미세한 증가가 있다고 해서 반등론이 솔솔 나온다고 하고요. 자, 매매량은 전월 대비로 무려 77%. 그전에 완전히 좀 거래량이 반토막 나가지고 엄청 떨어졌었는데 집값도 1.1%. 적은 거긴 한데 그래도 1.1%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1월 달에 1%면 굉장히 큰 거긴 해요, 사실은. 2월 주택 파면 전년 동기로 해서는 여전히 47.2%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2월 달이 어떻게 주택 시장이 피크였을 때잖아요. 그때 대비로는 여전히 반토막 정도 났지만 지난달에 비하면 또 40몇 프로 이상 증가한 게 나왔고요. 판매량 역사적으로 지금 낮은 때예요. 사실은 겨울이잖아요. 우리 겨울은 늘 비가 오고 사실 이사 가기가 좋은 때는 아니고 사실 제일 많이 팔릴 때가 이제 방학하기 직전에 그런 이제 봄하고 여름 직전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포지티브한 뉴스가 나오기는 했어요. 보니까 신규 매물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서 거래량이 아직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평균 이하의 거래 활동으로 인해 재고가 축적되고 있어서 재고는 여전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스 마켓으로 너무 가지는 않고 있고 밸런스 마켓에 살짝 걸쳐진 상황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데이터와 시장 활동은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뭐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제 대외 변수가 확실히 하나가 없어지면은 올 봄에는 완면한 가격 상승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프레이저 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저 밸리는 안정적, 매매자에게 기회다. 금리 인상 중단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대외 변수가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다. 많이 떨어졌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프레이저 밸리도 1월과 비교했을 때는 43.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2월 달에 비해서 여전히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메트로 밴쿠버나 프레이저 밸리나 뭐 움직임은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리상으로 크게 멀지도 않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몇 개월 동안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방관하는 잠재 구매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막 10%, 20%, 30% 떨어진 데도 있고 그리고 시장 금리 인상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올라도 한번 정말 오르고 아무리 안정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럼 확실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네, 뭐 그 다른 내용들은 뭐 거의 얼추 비슷하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CBC 뉴스에서요, 밴쿠버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그러니까 동결시킬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아시는 건데 사실은 제가 그냥 큼직한 것만 보여드리면요. 자, annual inflation rates continue downward trend. 자, 이 annual inflation이 이제는 작년에 봄에 작년 여름에 피크 거의 뭐 9% 가까운 8%네요. 8%를 찍고 어쨌든 점점점 좀 떨어지면서 이제는 5.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운 트렌드가 있는데 여기 경제도 사실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여기서 한번
더 금리를 올렸다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고 지금 한 번 더 올렸다가 경기가 너무 추락하면 또 이 부양시키기도 또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잘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냅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일단 GDP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0%의 성장률이 확실히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0%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도 사실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서 경제가 서서히 어쨌든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 확 조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목 졸렸다가 숨이 막혀버리면 다시 살리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이 경기가 이렇게 막 이 작은 보트가 아니다 보니까 샥샥샥 자기 못합니다. 이 경기라는 건 정말 큰 전함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방향 트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경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한번 너무 꺾어버리면 또 꺾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관성 법칙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도 확실히 약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Red Hot Jobs Market Too Hot for Bank of Canada. 자, 1월 달에 15만 개의 잡이 이제 adding 됐어요. 너무 많이 지금 이 예상치에 막 몇십 배가 됐다고 하죠. 2월 달에는 여전히 5천 개의 잡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여기서도 저도 잡이 많아지면 또 이렇게 될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문가는 단순히 잡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웨이지가 문제인데 웨이지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어. 웨이지는 결국 겨우 5.6%밖에 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웨이지가 굉장히 덜 올랐으니까 잡은 많아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뱅크 오브 캐나다 결국은 경기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싶은 거지 경착륙을 유도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잡마켓은 스트롱해서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 서서히 경기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경기를 막 잘 알진 않곤 합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뱅크 오브 캐나다는 금리를 확실히 동결시킬 것 같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매클럼 총재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기업들이 너무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작년에 보니까 뭐 랩로나 뭐 월마트 이런 유통업체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당연히 얘네들 물건을 사는 값은 오른 건 맞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소비재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거기에서 나온 이익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런 거 이익을 더 니네가 물가 따라서 계속 물가 올리면 나도 협박인 건지 어떻게인지 나도 그럼 금리 올릴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요소는 괜찮은데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기업들이 너무 어떤 탐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면 올리지 않겠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들이나 어떤 중간 업체들이 물가를 너무 올리지 않으면 물가도 유지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집값이 오르나 마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어서 이거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집을 여러 차례 사보고 팔아보기도 하고 렌트도 주고 모기지도 못 받아고 사채도 써보고 많은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지금 이게 부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집이 주택 거래가 많아지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저런 부동산 밸리 프레이저 광역 밴쿠버 프레이저 밸리의 그런 부동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익을 보죠.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면 거기에 관련된 경기 업체들이 이익을 보기 시작하고 경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참 좋은 거죠. 근데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이거 맞추지 못합니다. 지금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지금 상승장이 돌아섰는지 아니면 하락장인지는 정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장 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맞춘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주식을 좀 해보긴 했었었는데 이 맞추는 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률이 50%잖아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50%입니다. 근데 이게 오를 때 맞추고 몇 번 맞춰요. 근데 한 번 틀리면 지금까지 번 돈 싹 날리는 게 투자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마켓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마켓에 오래 버텨야 결국은 그 상승장의 그 희열을 맛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버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개인 파산율이 33%나 증가했다고 해요. 기업 파산도 55.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뭐 사채를 써보면서 개인 파산에 정말 눈아파까지 갔다가 결국 뭐 렌트가 잘 맞춰지면서 개인 파산이 이제 완전 없어진 그 가능성 완전 없어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밀린 거죠. 뒤로 한 1년 정도 뒤로 밀린 거죠. 그 뒤로 상황이 다 제가 여건이 좋아지면 확실히 안정권이 될 텐데 사실 느끼는 거는 이런 개인 파산자 만약 이런 개인 파산자들 저 작년에 6,566명보다 1,859명 그러니까 33% 거의 지금 뭐 한 9,000명 정도가 된 거죠. 이런 개인 파산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 파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산을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진 사람들 금리가 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매달 거의 900불 가까이를 더 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못 내서 빚도 쓰다 못 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집을 빨리 던져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다 합하면 사실 힘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확실히 생각이 드는 건 저거 맞추는 건 정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맞춘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번 맞춰도 결국 틀립니다. 근데 한 번 틀릴 때 그동안 번 돈 뭐 다 날리는 경우 정말 너무 많은 경우도 봤고 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맞추는 것보다는 결국은 오르든 내리든 내가 버티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는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책이나 많이 봤지만 확실히 와닿지 않았는데 결국 좀 경험이 쌓이고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 확실히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은퇴자들이 리버스 모기지가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집값이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리버스 모기지를 해야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리버스 모기지를 한번 하고 나면 집값이 떨어져도 했을 당시에 집값으로 모든 게 계산되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에 금리도 오르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엄청 드셌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하시는 분들은 55세 인구다 보니까 나이가 좀 중장년층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생활비도 없는데 리버스 모기지 집값이 가장 높을 때 리버스 모기지를 해버려 가지고 가장 돈도 많이 받고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듭니다. 이게 집이 하나만 있으면 좀 아쉽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도 그 집을 좀 받고 싶을 텐데 그래서 집이 좀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집 하나를 살면서 주거적으로 살면서 이거 리버스 모기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집을 이제 소진하는 거죠. 집값을 소진하면서 거기 안정적으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거 난 죽어도 하지 말아야 생각을 했었었는데 만약에 뭐 집이 그래도 뭐 두세 채 되는 상황에서 뭐 메인 큰 집은 뭐 물려주고 그죠? 그리고 좀 다운사이즈를 해가지고 근데 내가 생활비가 좀 모자라면 그 집을 이제 리버스 모기지로 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뭐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요즘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좀 이 은퇴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저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대략 둘러본 부동산 뉴스와 여러 가지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